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54인데 결혼 안 한 게 후회됩니다. 10년 후에는 애들 커 나가는 모습 보고 30년 후에는 나를 보호할 보호자가 생기는 일입니다. 라는 좀 나이에 비해 좀 철이 부족하신 분의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좀 폐폭하거나 좀 이렇게 좀 참교육하는 거 잘하죠. 참교육을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54세면 한국 나이로 한 72년생 됩니다. 72년생. 흔히 말하는 용포티. 요즘에 욕 엄청 먹는 그 용포티.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보통 용포티라고 하면 보통 이제 40초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보통 50 초중반에서 40대 한 중반 그 사이 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40 된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용포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분이 보면 좀 결혼 안 하는 게 후회된대요. 이런 남자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나이 찼는데 난 결혼 못한 게 후회되네. 제가 이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 영상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이런 분들을 이제 좀 폐폭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들어야 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이분은 제 스타일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스윗하게 댓글 달았겠지. 근데 제가 굉장히 극티기 때문에 이런 거 보는 순간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맞잖아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분한테. 이분이 좀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능력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런 댓글 안 적었어요. 10년 후에는 애들 커나가는 모습 보고 30년 후에는 나를 보호할 보호자. 아니, 이런 마인드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 댓글 적으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보호합니까? 요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 자녀 키우는 부모인데 솔직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크면 지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누가 보호해준대? 아니, 자식 키우고 그래도 자식이 이제 다 크면 이제 부부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 누가? 누가 보호해줘? 그러면 이 글을 적으신 분은 54세, 이제 와서 결혼해가지고 36년 거의 90인데 그때 가면 자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좀 약간 외골수 같은 마인드. 좀 보면 뭐 결혼 안 한 게 후회된다 그럴 수 있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일반 저 나이 대 분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야 이게. 저런 얘기를 과연 저 동년배 친구들이 들으면 이해해줄까 이게? 누가 저런 마인드 결혼해 누가?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보통 54세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 보통 자식이 다 출가했습니다. 보통 54시면 70년대 초반. KMY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는데 제 주변 다 둘러봐도 이러고 사는 건 저 혼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저 나이대 분들은 결혼이 쉬웠거든요. 네, 결혼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 나이 때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네, 남자분들도 30 넘지 않았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면 저 나이 때 되면 보통 대학생이나 이제 군대 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좀 더 일찍 결혼했으면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수도 있어. 네. 이분 나이 때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욕 먹을 텐데 왜 저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보통 나이 먹고 결혼 안 한 거 후회하는 분들 보면 좀 보면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예. 원래 나이 먹으면 외로운 게 당연한 건데 외로움을 좀 극복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자존감이 낮고. 예.
나이 먹고 결혼하신 분도 알 텐데,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해도 무조건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 나이 먹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사실 뭐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솔직한 말로, 나이 먹은 부부끼리도 이제 시들시들하잖아.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리 때문에 산다.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다. 별거 없다. 예, 그런 말 하죠, 이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공감 안 합니다, 이게. 예, 공감 안 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와서 뭐 결혼 생활을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국제결혼 해도 문제가 있어 생각해봐. 국제결혼 해도 뭐 베트남이나 이제 저 동남아 쪽 가야 되는데, 거기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젊은 여자분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통 동남아 쪽은 초혼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남아 여성들이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려고 하잖아. 늦어도 20대 중반이거든. 그러면 그 어머니가 40대 중반이야. 초반이나 중반. 그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국제결혼도 바로 뭐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돼. 국제결혼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국적을 따야 되고, 비자 같은 거 받아야 되고,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럼 이분은 54인데, 55, 56, 7 되겠지. 그리고 설령 결혼해서 애를 가진다 하더라도, 자녀 어떻게 키울 겁니까? 아마 학부모 중에 가장 늙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야죠.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분 나이 때는 사실 결혼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72년생이면 결혼이 어렵지 않았어. 왜 그동안 결혼 생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결혼 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은 좀 결혼이 빡세잖아요. 저분들 세대는 결혼이 쉬웠습니다. 분명히 장담하면 쉬웠어요. 지금처럼 저 나이 때 결혼한 여자분들이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 때는요, 그냥 전세금만 있으면 결혼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입하고, 전세가 만약 돈만 있으면 결혼해서 한 2,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근데 왜 결혼 못하고 왜 지금 와서 결혼하려고 할까? 나 이해 이해가 안 돼. 아니, 님, 주변에 친구분들 보면 뭐 돈 많은 사람도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 가면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왜 그 시기 이제 지나가 버리고 나이 한참 먹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결혼하려고 할까? 나 이게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약간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 예, 보니까. 능력은 없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내 노후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생각해야죠. 오히려 나이 먹고 뭐 혼자 되더라도 먹고 살만하면 괜찮을 텐데. 나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요. 분가하면 남남이고 노효도 바라면 상처받아요. 돈 있으면 수시로 도와달라고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어릴 때나 잠시 행복, 자식 잘클 확률 10% 정도 되는 듯. 혹시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시다 부부 중 한 명 먼저 가면 조용한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결혼하신 분이 댓글 하신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댓글 단 게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 키우는 분이 댓글 단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분 자녀 키우는데 그런 거예요. 뭐 가정 있으니까 좋긴 한데 너무 감당해야 되는 게 많은 거지,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남자 입장에서. 희생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정말 청춘을 바쳐서 자녀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뭔가 청춘을 바쳤다고 하기에는 그 대가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나이가 있는 분들도 무조건 결혼하라고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야, 돈 있으면 그냥 즐겨. 나도 요즘 시기에 무조건 결혼하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예전보다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왜냐, 결혼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혼이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뭐 이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못해 사는 부부도 많아요, 여러분. 마지못해.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들 앞날 때문에 이혼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혼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져요. 굉장히 좀 옛날 방식이죠, 이분 적으신 게. 봐봐. 30년 후에도 나를 보호할 보호자. 이 말은 뭐냐면, 나이 먹고 내가 늙으면 자식들 돌봐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 절대. 요즘 자식들한테 너 나이 먹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 절대 부모는 안 봅니다, 이게. 그런 개념 없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아니, 요즘에 자녀들도 자립하기 힘든데, 어떻게 늙은 부모가 무조건 도와달라 할 수 있냐고, 이게. 이분이 좀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위에 댓글 적으신 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고독사 사례 아시죠? 고독사. 이제 고독사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우리나라가 고독사 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고독사가 뭐냐면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살다 죽는 거. 사실 고독사가 나쁜 건 아니야. 왜냐? 사람은 뭐 혼자 살다가 뭐 병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는 거지. 여러분, 고독사 보면 무조건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부 사이 나빠가 이혼한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이혼한다거나, 그래서 혼자 살다가 이제 고독사 당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노부부 같이 살았는데 한쪽이 먼저 죽어가지고 남은 한쪽이 외로워서 혼자 살다가 이제 고독사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쭉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 당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을 만들어도 누구 한쪽이 없으면 언제든지 고독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나이 먹고 내가 혼자 돼서 고독사 당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댓글 적으신 분이.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절대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외로우니까. 나이 먹고 뭐 자식 있으면 날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분 이미 시기 지났습니다. 본인도 알 텐데. 근데 제가 보니까 고집이 좀 센 분 같아서 아마 좀 남의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 뭐 저분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결혼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잘 될까? 예. 웬만하면 그냥 남의 여생 혼자 건강하게 사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이 결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 보장한다거나, 노후 보장한다거나, 자식이 태어나도 무조건 부모와 같이 산다거나, 이제 그런 문화는 옛날입니다, 옛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